이 상상 인터뷰에서는 두 명의 지적거장, 자본론의 저자 칼 마르크스와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스 피케티를 초대합니다. 세대를 초월한 그들의 경제 패러다임 차이는 자본주의와 불평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가상의 대화는 현대 경제 발전, 부의 분배, 그리고 글로벌 사회의 미래에 대한 그들의 시각을 탐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두 분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자본주의의 상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더 정교해졌지만 여전히 착취적인 시스템입니다. 19세기 공장에서의 직접적인 노동 착취에서 금융화와 디지털 기술의 독점화로 메커니즘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핵심 문제는 여전히 노동이 소외되고 노동자가 창출한 잉여 가치가 자본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입니다. 마르크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불평등은 여러 면에서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자본주의는 마르크스 시대에는 없던 부의 재분배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누진세와 사회복지 시스템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메커니즘은 특히 상위 1%의 부의 집중과 세금 정의의 약화로 인해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재분배는 의도가 좋을지라도 자본 축적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는 증상을 치료하는 것에 불과하지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주의의 내재적 모순은 결국 그 자체를 파괴할 것입니다. 저는 자본주의가 붕괴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불평등을 억제하기 위한 체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연구는 부의 세금과 민주적 투명성이 세습 자본주의의 부활을 막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불평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위 현대적이고 진보된 사회에서도 불평등이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분석한 불평등의 역사적 패턴은 경제 성장만으로는 불평등을 줄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의 축적은 종종 소득 성장 속도를 능가하며 상속된 부가 벌어들인 소득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할 강력한 정책이 없다면 불평등은 고착화됩니다. 피게티의 발견은 재자본 축적 이론을 강화합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불평등을 영속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노동자 계급은 여전히 억압받고 자본은 권력을 강화합니다. 놀라운 점은 이 시스템이 명백한 개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공공정책은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전후 시기에는 누진세와 강력한 노동운동 덕분에 불평등이 감소했지만 1980년대 이후 신자 위주의 정책으로 이러한 성과가 많이 후퇴했습니다. 현대 경제에서 기술의 역할을 어떻게 보십니까? 기술이 평등을 촉진할까요? 아니면 불평등을 심화시킬까요? 기술은 항상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자본주의 하에서는 인류의 이익이 아니라 이윤 극대화를 위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화는 노동자를 해방시키기보다는 일자리를 위협합니다. 기술은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혜택은 고르게 분배되지 않습니다. 몇몇 다국적 기업이 기술 혁신과 소유권을 독점함으로써 글로벌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기술적 이익이 폭넓게 공유될 수 있도록 정책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정책을 누가 통제합니까? 자본주의 하에서는 지배계급이 기술을 그들의 지배를 강화하는 데 사용합니다. 생산수단의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기술은 소수만을 위해 계속 봉사할 것입니다.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불평등을 줄이고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떤 길을 제안하시겠습니까? 누진적 불세, 교육개혁, 그리고 세금 투명성에 대한 글로벌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기업 내 공동결정제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경제 권력을 민주화해야 합니다. 훌륭한 목표이지만 이는 자본의 사유재산이라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소유권을 폐지해야만 필요에 따라 자원이 배분되는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점을 이해하지만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점진적인 개혁이 더 실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혁명이 종종 한 형태의 불평등을 또 다른 형태로 대체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혁명은 위험이 따르지만 진보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혁명적 결과가 평등과 연대를 원칙으로 삼는 방향으로 정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경제의 부상은 이러한 불평등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나요?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군요. 생산수단이 이제는 물리적 기계가 아닌 디지털 플랫폼의 형태를 띠게 되었지만 본질적으로는 여전히 소수에 의한 통제와 착취의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실제로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가치와 그들이 창출하는 부가 전례 없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여기에 인공지능의 발전까지 더해지면서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글로벌 차원의 자본세 도입. 둘째, 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성 보장. 셋째, 민주주의의 심화를 통한 경제적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화입니다. 흥미로운 제안이군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디지털 플랫폼을 포함한 핵심적인 생산수단의 공공적 소유와 통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과거의 관료적 국유화와는 다른 진정한 의미의 민주적 통제가 되어야겠지요.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는 미래 세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가요? 불평등은 필연이 아닌 선택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 불평등의 심화를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단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정치적 의지입니다. 저는 젊은 세대들이 현재의 경제 체제를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보다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대안적 체제를 상상하고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가능성들을 활용하여 진정한 의미의 경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분의 통찰력 있는 대화가 현재의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